안녕하세요. 캔버스 테드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새로운 단어장을 약간 소개한다기보다는 왜 하나의 단어장을 또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를 가르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혼자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도 있고 많은 영어과 선생님들과 가르쳤던 적도 있고, 지금은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커리큘럼을 짰고 시중 교재들을 봐왔죠. 시중에는 정말 좋은 단어장이 되게 많거든요. 유명한 단어장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주 훌륭한 단어장들도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오랜 기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좋은 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또 하나의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오래 만나게 되면서 현장에서, 교실에서 이상한 장면들을 되게 많이 목격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단어를 암기하고 100점을 맞아서 칭찬을 막 해주죠.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들이 그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인 양 이제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복습을 안 했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네, 단어를 덜 외웠네, 등등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이게 한두 명 특정 학생들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문제를 인식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수법, 학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좀 고민하는 대신 기억이 만들어지는 방법, 기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학 논문들도 찾아보고 인지심리학 연구들도 많이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단어장을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오래 기억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었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캔버스의 보카랩 시리즈는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왜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뇌,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기억을 만들어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다 보니 사람의 뇌는 뭘 할 때 기억을 오래 유지할까? 이런 질문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대부분 비슷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이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들, 복습은 양보다 타이밍이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 이미지가 기억을 돕는다, 이런 이야기들, 문맥 속에서, 뜻보다는 문맥 속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카랩을 설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Retrieval Practice라고 한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어라는 게 우리가 읽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억을 꺼내서 만들어진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중에 있는 교재 단어장들을 좀 살펴보면 구조가 비슷합니다. 보통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뜻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구조적으로 대부분의 시중 교재들은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는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걸까? 아니면 시험을 통과하도록 설계된 걸까? 이런 질문을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시험에서 맞추는 것과 오래 기억하는 것은 아예 좀 다른 일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보를 입력하는 활동을 많이 해요. 읽고 밑줄을 긋고 형광펜 하이라이트를 하고 따라 쓰고, 저도 아이들에게 리딩 교재를 만들어주면서 단어를 좀 따라 쓰는 그런 워크북을 좀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그 정보, 어휘에 대한 정보를 직접 꺼내는 활동은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았습니다. 시중 교재들은.
입력은 많은데 회상, 리트리벌 하는 게 너무 적다.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 단어장들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험을 위한 학습 목적에는 너무 훌륭하지만 제가 좀 만들고 싶었던 목표는 조금 다른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읽기보다 무지성의 반복보다는 좀 스스로 떠올리는 기억을 만들어낸다라는 그 연구를 좀 읽는 순간 우리가 바꿔야 되는 단어가 아니고 학습 순서, 학습 방향이라는 좀 확신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좀 재미난 연구가 있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친구들은 계속 같은 글을 반복해서 읽게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읽다가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텀을 좀 두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읽었던 내용이 뭐야? 아는 만큼 한번 말해볼래? 생각나는 것만 한번 말해볼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두 번째 그룹 친구들과 그냥 무작정 계속 읽는 이 첫 번째 그룹 친구들,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시험을 봤을 때는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시험을 봤을 때는 두 그룹 다 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오히려 첫 번째 그룹, 계속 반복해서 읽었던 친구들이 시험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차이점은 어디서 발견되었냐면 시간이 좀 지난 뒤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다시 시험을 받는 결과가 완전 뒤집히게 되죠. 반복해서 읽었던 학생들보다 스스로 기억을 꺼냈던 이 두 번째 그룹의 친구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되는 결과, 연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단어를 외우는 아이들도 똑같아요. 단어를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고 예문도 여러 번 읽고 막 엄청 책을 덮어서 생각나는 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방금 전에 한 것도 엄청 어려워요. 그러냐면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한다고 기억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억을 꺼낼 때 비로소 이 기억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단어장도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좀 답을 일으킬 수 있는, 기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팁들이나 아니면 리콜 프랙티스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요.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쪽지 시험의 개념으로 워크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이 팁을 보고 한번 떠올려 볼래? 이런 거 뭐였지? 라고 하는 선생님이 육성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팁들을 좀 교재에 적었어요. 아이들이 그 교재의 팁들을 읽어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최대한 많이 설계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을 꺼내는 게 중요하면 언제 꺼내야 될까? 언제 꺼내야 될까가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남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을 찾다가 또 하나 재미난 연구를 읽게 됐습니다. 바로 Spaced Repetition이라고 연구였어요. 근데 이 연구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너무 친숙하게 알고 계시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연구와 동일한 연구입니다. 이 망각곡선을 보면 대부분 분들이 되게 절망적으로 느껴지세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린다고? 그럼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는 게 아니야? 약간 이런 좀 좌절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잊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다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무슨 소리냐면 인지심리학에서 아이들이 교육에서 어떤 단어를 외웠다가 자기가 배운 내용을 좀 까먹어요. 당연한 아주 정상적인 뇌 기능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를 내가 까먹었어. 그럼 이걸 실패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포커스를 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는 그런 저희는 선생님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이들이 절대 잊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잊기 전에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게 목표일까요? 저는 잊는 걸 막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이 잊어갈 때, 내 기억이 점점 퇴색될 때 다시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복습하라가 아니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복습하라는 게 이 스페이스드 레피티션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보카랩 시리즈는 레슨별로 리뷰가 등장을 하고 또 1단계, 2단계 친구들은 한 레슨당 12개의 단어를 배우는데 이 단어 몇 개의 레슨 이후에 또 주기적인 누적 리뷰가 나오는지 필요의 주기들이 모두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 까먹을 때쯤 적절한 시기에 단어를 반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뷰조차도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쪽지 시험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외워라 이게 아니고 다시 만나자, 다시 이렇게 한번 짜잔 하고 볼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좀 다시 한번 자신의 기억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저희 보카랩 시리즈의 리뷰 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특정 단어는 잘 기억하는데 특정 단어 죽었다 깨나도 못 외우는 그런 유형의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는데요.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중국어로 시에시에인데 이 한자를 다른 한자들은 잘 쓰고 받아쓰기도 잘 봤는데 유독 그 한자만 이게 감사할 사자거든요. 획이 좀 많긴 하지만 어려운 글자는 아니었는데 유독 그 단어만 항상 틀려서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잘 외우는 단어가 있고 못 외우는 단어가 있고 이건 아이들마다 너무 달라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다가 쭉 보다 보면 공통점이 생겨요. 뭐냐면 아이들이 잘 기억하는 단어들은 머릿속에 어떤 장면을 떠올렸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미지와 함께 기억한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그 단어를 기억하고 그 이미지 없이 그냥 무작정 외웠던 친구들은 암기를 잘 못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중에 알란 파이비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연구 중에 듀얼 코딩 티오리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 하나의 저장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어를 저장하는 체계와 시각 정보를 저장하는 체계, 이 두 가지 체계가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연구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외우는 단어장에 사진을 막 왕창 때려 넣으면 아이들이 암기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단어를 보여주면서 클래스 카드를 사용할 때 슬라이드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에 어울리는 사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진을 많이 보여준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단어를 잘 기억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사진은 기억하고 어떤 썰은 기억하는데 그 단어 자체는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시각 정보에 되게 쉽게 집중을 잘 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정보, 정말 기억해야 되는 정보, 여기에서는 어휘가 되겠죠. 그 어휘 자체는 휘발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시각 정보를 막 집어넣는 것보다 기억을 좀 떠올릴 수 있는 단서를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메모리 큐, 기억을 할 수 있는 힌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단어장을 좀 기획을 또 하게 됐어요. 이 메모리 팁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억하는 팁들을 만드는데도 하나하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어요. 저 혼자만 떠올리는 것보다 선생님들도 좀 동의가 돼야 되고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팁들을 적어야 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팁을 만드는데 사실 시간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복하고 기억을 꺼내는 도움을 주고 시각 정보까지 활용하는 이런 설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좀 주고 싶었냐면 바로 문맥에 맞는 사용법을 알려주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들은 문맥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배울 때 엄마, 알을 낳아주신 분 이렇게 기억을 사전적으로 정의를 기억하는 상황에 맞게 상황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엄마랑 함께 했던 경험,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표정, 엄마와 함께 있었던 상황 문맥을 통해서 어떤 어휘를 학습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우리 아이들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장면을 기억한다고 해도 무방한 거죠. 문맥에 맞게 아이들에게 좀 예문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문, 이 문맥도 무작정 그냥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면 예문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우리가 시각 정보에 아이들이 좀 의지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예문, 이 단어가 활용되어 있는 예문을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바이브를 풍기는 그런 예문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언어를 잘 기억할 수 있고 또 잘 떠올릴 수 있는 예문까지 준비하니까 보카랩 시리즈가 아이들의 기억에 초점을 맞춘 단어장이라는 것이 좀 확실해지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Retrieval Practice에서는 기억을 꺼내는 방법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Spaced Repetition에서는 기억을 언제 꺼낼지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듀얼 코딩 티오리에서는 기억을 강력하게 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러닝에서는 아이들이 문맥에 따라 잘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캔버스의 보카랩 시리즈가 탄생되었습니다. 연구를 읽었다고 자랑하려고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이 연구를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고 해오시고 계시고 훌륭한 교육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하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 잘 많이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터득한 지식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 진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카랩 시리즈를 연구했던 저희 영어과 선생님들은 모두 동일한 포인트에 집중을 좀 하셨어요. 이 페이지를, 아이들이 어떤 페이지를 혼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이 메모리 팁은 정말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리뷰들은 그냥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떠올릴 수 있고 기억을 적절하게 떠올려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형국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보카랩은 단순히 어휘 암기장이라기보다는 기억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집필했습니다. 단어 시험 100점 맞는 거 중요합니다. 저희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히 한 번에 시험에 100점을 맞는 것보다 이 단어를 암기한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세 달 뒤에도 이 단어들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샘솟아서 맴돌면서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단어를 도와주는데 저희 보카랩 시리즈가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면 한 명도 단어 시험을 못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모두 잘 보고 첫 번째 시험을 보는 순간 굉장히 연습 많이 해요. 하지만 시험을 봤을 때 결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친구도 있고 그러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기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어휘 암기, 영어 어휘 암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서 또 다른 기억법이 나오고 또 더 좋은 방향이 나온다면 저희들은 또 수정의 수정을 거쳐갈 것입니다. 보카랩 시리즈에 제가 표제어, 저희의 슬로건으로 좀 내세우는 것은 Build Memory,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Not Memorization,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기억을 build, 건설해 나가는 것, 빌드 해 나가는 것, 이것을 저희 슬로건으로 잡았습니다. 이 보카랩 시리즈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휘 암기에 좀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이 어휘 암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실제 잘 사용할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선생님들이 독해책이라든지 구문책이라든지 많은 저희의 철학을 담고 있는 교재들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 스타트를 끊는 저희 보카랩 시리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많이 더 잘 암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